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실 응. 이충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떻게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이제 많이 따뜻해진 예, 예, 우수가 뭔지 아세요? 우수. 예, 우수라는 게 이제 예. 빗물이란 뜻이야. 비우자에다가 물수자. 빗물, 이게 예. 우리나라 절기를 24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 있는 거라 15일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 2월 4일이 입춘, 그러니까 음, 봄이 시작되었다. 네, 네. 그리고 2월 19일은 우수. 이제 이제 빗물이 막 오는 거라 비가 오는 음, 시즌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대동강이 그때 녹는데 그러니까 그 음, 24절기 보면 아주 재밌어요. 요 다음은 뭔지 네. 아세요? 다음 뭘까요? 그러니까 2월 19일 다음이 예, 3월 한 5일쯤 되는데 네, 네. 그때를 경칩이라고 그래. 경칩. 어, 개구리가 놀라서 튀어나오는 거야. 깨구리가 나오는 따뜻해졌다고 거야. 이제. 이제 봄이 되니까. 예. 그 다음이 3월 한 20일 되는데 네. 그게 춘분. 음, 우리나라 그 선조들 보면 참 영리해. 음, 그래서 그게 농사 지는데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우수가 지난 엊그제 우수가 지났잖아, 그죠? 이거 오늘 그래서 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어, 저 최근에 비가 또 많이 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또 선조의 지혜에 그럼 대해서 그럼. 얘기를 잠깐 해주셨고, 어, 오늘도 또 들어가기 전에 어, 질문을 드릴 게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트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벌금을 받아서 지금 신발을 팔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요? 좀, 벌금을 받은 예.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예, 짧으면은 그 예. 막 이 일이 막 다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가 재판을 한 90개 받고 있어요. 90개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은 트럼프를 투표까지 가면은 이길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더, 해서라도 트럼프를 낙마를 시켜야 돼.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이름을 음, 빼는 거야. 그 빼는 이유는 네. 국가에 반역한 사람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남북 아, 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국가에 반역했대.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여간 뭐 그렇게 민주당은 몰아가요. 네네. 그래서 뭐 콜로라도에서 이름을 뺀다 뭔다 하는데 그거는 아마 대법원에서 못 빼게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데서 만약 이름을 빼면은 공화당 사람들이 그러면 바이든 이름을 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텍사스주나 플로리다 음, 같이 또 민주당 공화당인 주에서는 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저 사람 빼겠다고. 그래서 음, 그거는 이제 흐지부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요번에 그 제일 재밌는 사건이 벌금을 3억 5천만 불이나 네네. 받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쫄딱 망했다 그러는데 망하진 않아요. 트럼프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음, 그 정도 가지고 망하겠어. 내가 이제 찾아봤더니 네. 트럼프의 재산은 달러로 20억 달러 내지 90억 달러다라고 그게 뭐 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는 얼마인지 계산이 안 네. 네.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벌금 맞은 게 3억인데 벌금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사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간 음, 거고 벌금으로 맞은 거야. 네네. 그런데 손해 본 사람이 있어야지 민사면은 음, 손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어떻게 그렇게 논리가 벌금이 된 건가요? 예. 뉴욕의 법무장관이 예, 저 예. 검찰총장이 예. 트럼프가 사기를 쳤다. 무슨 아, 사기냐? 은행에서 돈을 꾸는데 돈을 꾸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담보를 거짓말해갖고 부풀렸다. 음, 그래서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 근데 은행이 빌려줬는데 은행은 1원도 손해를 안 봤어. 그리고 은행은 네. 트럼프가 이자도 다 갖고 제 네네. 시간에. 그래서 아, 아무도 손해 본 사람이 없어. 그러네요. 예. 그런데 뉴욕 검찰총장이 그렇게 사기를 쳐갖고 100억짜리 빌딩 있는 놈이 1000억이라고 그래갖고 돈을 빌렸다. 음,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돈을 그렇게 불법으로 벌었으니까 벌금 3억 5,500만 불. 음,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뉴욕에서 장사하지 말 것. 네. 했는데 판사가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 이론도 손해 본 사람이 없고 나 때문에 은행도 돈 벌고 나는 이자를 제 시간에 다 갚았고 그런데 그게 네. 뭐가 죄가 되느냐? 그 사건이에요 지금. 음, 이거는 법적인 사건이라기보다도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음. 트럼프가 그 말도 했지. 내가 대통령이 안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아, 그래서 참 그런 기준이면 사실 뉴욕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그러니까 다 적용하면 은행에서 사업하기 이제 돈 꾸부를 어렵겠는데요. 때 예.
정적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큰일 나게 생긴 거야. 앞으로. 아, 그러니까 나는 뉴욕에서 장사 못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아, 나오고. 사업가들 중에요. 어. 예, 예. 그리고 이제 분노한 사람들 중에 그 트럭 운전수들이 분노해가지고 어, 그 트럭커라고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우리는 뉴욕으로 물건을 날라주지 않겠다. 지금 막 번지고 있어요. 네. 그거 요번에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손해 본 사람이 없는데 은행도 다 손해 안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은행한테 이제 빌린 여기서 거니까. 돈을 예. 빌리는데 내가 돈 못 갚으면 이거 가져가 내 집 가져가 이거 그래도 10억짜리거든. 음, 그러면 빌려줄 때 그냥 판정하고 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은행이? 근데 법원에서 이게 10억짜리를 100억이라고 거짓말했는데 돈을 빌려줬다 이거야. 근데 네. 은행 보고 뭐라고 그런 거고 빌려 쓴 트럼프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웃기는 사건이 됐는데 이제 아마 상소하겠지. 그리고 신발을 팔았다 그러는데 돈 없어서 판 거는 아니고 그 트럼프 신발 사고 싶어요. 뭐 신발도 난리야, 판다는 난리. 얘기가 있더라고. 그것도 다. 399달러짜리 신발인데 예, 예. 그러니까 비싸지. 예. 신발이 399달러면은 되게 비싸잖아요. 거기 보면 미국 깃발 그려져 있고 뭐 네. T자라고 크게 써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완판됐다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뭐 예. 하루 만에 다 팔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돈을 모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좋아하잖아요. 네, 네.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190빌리언이야. 그러니까 1,900억 달러. 뭐 머스크한테 한 3억 달러 빌려달래도 되고. 아, 그런 어떤 지지를 받는 사업가한테. 그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은 돈 1,000억 원 있는 사람하고 돈 500억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부자예요? 1,000억 있는 사람이랑 500억 있는 사람이요? 뭐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게 차이가 나. 거의 같은 급이라고 예, 볼 수도 그거는 있겠죠. 별로 의미가 예. 없어요, 그죠? 뭐 1,000억 있는 사람이나 500억 있는 사람이면 예.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5천만 원 있는 사람하고 다르지, 그죠? 좀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받아들여지기에. 어느 이상 넘으면은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돈에 뭐 정신을 못 차리거나 난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더 재밌게 저 사람 모든 거를 이용하는 사람이잖아. 전번에 가서 어디 끌려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거 있죠? 감옥. 아, 네, 네. 그거는 조지아주에서 조지아주에서 예. 형사를 걸은 거야.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민사 재판은 그런 사진 안 찍지. 네, 네. 형사 재판 가서 찍었는데 그 사진 가지고 얼마나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핫했었죠, 그것도. 예. 완전히 그것 때문에 히트치고 있잖아. 네. 트럼프의 그 장사꾼적 기질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발 다 팔고 뭐 또 네. 장사 또 하겠지. 예. 또 그런 어떤 불리한 상황도 그 홍보의 기회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이제 시작할게요. 아, 네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을 나오고 싶은데 예. 그 뉴트 깅리치라고 그 미국 하원 의장 하던 공화당 네.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더래. 내가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선거 준비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아이오와 프라이머리하고 아이오와 코커스, 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큰 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게 2월 24일이에요. 금년에는. 네. 그것까지 가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드느냐 물어보더래. 그랬더니 그 깅리치 박사지 그 사람은 네. 하원 의장도 하고 한 7천 내지 8천만 불 정도 들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요트 한 대 값이네요. 그러더래요. 근데 요트보다는 훨씬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래.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그래갖고서 그래서 나와서 했는데 예. 그 깅리치를 만나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해서 1등을 했거든. 네. 재밌었다고. 그리고 돈도 네. 당신이 7천 내지 8천만 불이라고 그러는데 네. 3천만 불밖에 안 들었다고. 그러면서 네. 재밌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트럼프의 철학은 시간보다 더 빨리 계획보다 더 싸게. 그 사람의 경영 철학이에요. 그 뉴욕을 예. 트럼프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뉴욕을 트럼프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개발업자 해가지고. 네. 근데 그 뉴욕에서 이제 트럼프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있죠 지금. 또 그런 이야기가. 네. 또 이번 주에는 마침 박사님께서 또 오늘 이제 이걸 그렇죠. 찍기 전에 좀 또 유럽의
그 어떤 어. 죽는 상황에 대해서 응.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이 뉴욕에 지금 어떤 좌경화돼 있는 상황이나 그러니까 그 어느 유럽이 죽는 나라든지 상황이나 작용화된 예, 사회가 결국은 몰락하는 거예요. 북한 예, 몰락하는 거 보세요. 처참하게. 예, 옛날에 소련 몰락했고 중국 다 몰락했는데 소련은 자본주의로 갔고 중국도 음, 자본주의로 갔고 북한만 안 가니까 지금 죽는 거라. 그 예, 큐바가 사회주의 하다가 죽겠으니까 결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남한하고 수교하는 거고. 네, 최근에 그런 게 최근에. 있었죠. 근데 이제 네, 유럽 같은 데도 사회주의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영상이 또 이번 주에 올라가니 예, 예, 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조선과 서양의 무력 충돌, 병인, 어, 신미양요의 군사사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영상 요거 콘텐츠 잠깐 우리가 예, 이제 왜 요걸 하냐면은 네, 역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 예, 그 역사 보면은 이제 디플로매틱 히스토리, 외교사라는 네,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밀리터리 히스토리.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그 번역이 정확하지가 못한데 나는 그냥 전쟁사라고 번역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 책이 다른 거라. 그죠? 그래가지고 병인 신미 양요사를 네,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들이 쓴 책도 있고 또 역사학자들 중에서 이제 군인들 전쟁사를 공부한 사람이 쓴 책도 있고 그래서 그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네, 그 예를 들어서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또 종교 한국의 기독교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여러 측면에서 이제 저 사건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그 병인 신미양요사라는 저 책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찍은 거예요. 이제 군인들 보라고 찍은 책인데 네, 내가 이제 전쟁사 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온 지도 꽤 오래된 책인데 저기를 그 오늘은 한번 군사사라는 것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면은 네, 되게 좋지. 6.25도 국제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고 사회라는 측면에서 보는데 순수히 밀리터리 히스토리라는 면에서 6.25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병인 신미양요사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자. 네, 걔네들은 정말 그 지구 반바퀴 돌아서 몇백 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몇 천만 사는 나라를 그냥 모욕을 주고 갔단 말이죠. 그죠? 왜 우리가 이거 그 영국이 청나라 모욕 주는 거 보세요. 조그만 나라가 지구에서 저쪽에서 와가지고 청나라라는 큰 나라를 그냥 죽이잖아. 응? 예, 그게 이제 그거를 제일 잘 분석하는 학문이 전쟁사예요. 전쟁사를 보면 이게 이래서 큰 나라가 쓰러지는구나 하는. 그래서 내가 요번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탐구해 보자 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한번 그 국방부에서 나온 그 우리나라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라는 그 네, 연구소가 있는데 저거 이름 바뀌었어요. 전쟁사 편찬 연구회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아주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전쟁사 편찬위원회 그러니까 예, 좋은 저거를 이제 그냥 영어로 예. 말하면 밀리터리 히스토리, 그러니까 군사사.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는 무슨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무슨 군대를 가지고 덤볐고 걔네들은 왜 싸움을 더 잘했는지 이런 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우리는 왜 막 군인들이 잘 뛰지도 못해서 왜 한국 군인은 못 뛰냐 이거 미국은 잘 뛰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전쟁사라는 과목에서 네, 이제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저기 이제 보니까 민족 전란사라고 해가지고 네, 그 책의 그 앞에 민족 전란사 시리즈 6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으로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민족 중에 하나야. 그 침략은 안 했는데 계속 얻어맞는 거라. 그래서 세계에서 네, 제일 네. 전쟁을 많이 한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조호란, 정묘호란 네. 뭐 하여간 뭐 너무 많아. 평화는 사랑하는데 평화를 전쟁은 많이 했군요. 평화를 사랑하는데 어쩌다 보니. 전쟁은 무수히 많이 치른 나라라. 그래서 그 네. 육군사관학교에서 나온 전쟁사 책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난 1000년 동안에 996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로 돼 있어요. 전쟁을 1000년 동안에 1000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역설이죠. 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데 전쟁을 무지하게 많이 하였다. 그래서 그 병인 신미양요사도 네. 뭐 작은 전쟁이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이게 박사님 제가 보고서 어. 이 잘 이해가 안 됐다. 동그라미 XX 이렇게 지금 어, 어. 돼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역사학자랑 정치학자가 어. 지금 뭐 요인 A, 요인 B, 요인 C, 요인 D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쟁들을 어떻게 본다는 이게 얘기일까요? 예. 요 화면이 비춰지죠. 우리 그 독자들한테는. 예. 이제 그 전쟁을 공부하는 제일 큰 학문이 역사학하고 정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들도 전쟁을 공부하고 네. 특히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전쟁을 또 중요한 대상으로 공부를 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왜 너네들은 똑같은 전쟁을 공부하면서 너는 정치학자라고 그러고 너는 역사학자라고 그러냐? 네. 근데 내가 두 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그죠? 네, 내가 네. 정치학 박사를 한 다음에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 가서 역사학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거든. 네, 네. 그래서 가서 보고서 그때 아는 거야. 아하.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을 공부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도 있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도 있고 네. 연대 정외과 교수도 하고 뭐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도 하고 똑같은 전쟁인데 왜 역사하고 국제 정치학과는 뭐가 다를까 했는데 내가 그거를 오하이오 대학 가서 전쟁사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지. 그래서 내가 만든 도표인데 네. 이제 역사학자라는 어떤 사람이 한국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을 공부를 했어요. 네. 정치학자도 공부를 하고 네. 그래서 밝혀낸 사실이 한국 전쟁에는 A라는 요소가 있었고 C라는 요소가 있었다. 네. 1차 대전에는 B라는 요소가 있었고 C라는 요소가 있었다. 네. 그리고 2차 대전은 C하고 D라는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역사학자고 정치학자고 공부를 해갖고 저런 결과를 찾아냈을 때 네. 네. 정치학자들은 아하 전쟁은 C 때문에 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통점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 것을 공부하는 것이 정치학이에요. 네. 근데 역사학자들은 아하 한국 전쟁은 A 때문에 난 겁니다. 다른 전쟁은 A라는 요소가 없어. 네. 1차 대전은 B 때문에 난 거군요. 다른 전쟁은 그 C는 다 있어. 네. 네. 그런데 B는 없으니까. 1차 대전은 B밖에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1차 대전은 B라는 요인 때문에 난 겁니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해요. 그리고 2차 대전은 보니까 C하고 D란 말이죠. 네. 근데 D는 2차 대전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역사 공부한 사람은 2차 대전은 D가 2차 대전의 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정치학자들은 일반화를 시키기를 좋아하고 역사학자들은 그 각 전쟁의 특수성을 찾는 걸 네, 좋아해요. 네. 그게 조금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사촌인데 네. 정치학 공부를 잘하려면 역사학을 알아야 돼요. 네. 네. 그 역사학 공부를 잘하려면 정치학을 알면 좋죠. 그런데 그 두 개를 애써서 구분하자 그러면은 역사학자는 어떤 사건의 특수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정치학자들은 여러 사건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거 또 이렇게 보니까 사뭇 되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학문을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은 일반화시키기를 좋아해. 네. 그 내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정치학 박사 논문 쓰는데 전쟁을 130개를 분석을 했거든. 근데 이제 우리 지도교수 중에서 역사학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너는 박사 논문 하나에서 어떻게 전쟁을 130개를 연구할 수가 있니? 우리들이 평생 해봤자 네. 20개도 못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접근 방법이 다른 거지. 다르니까. 우리는 네. 전체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고 그 사람들은 각 전쟁의 특이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럼 130개에서 어떤 좀 어, 공통되는 걸 찾아내는 게 정치학의 그러니까 좀 이제 내가 그런 동양의 부분이다. 전쟁을 예. 130개를 역사책에서 다 찾아내 가지고 예.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한 공통적인 원인이 뭐냐를 여러 가지 변수를 다 테스트해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것이든 이럴 때 이렇게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게 예. 예를 들어 나는 전쟁을 공부한 정치학자입니다. 그러면은 네. 전쟁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납니다 했을 때 수많은 전쟁을 내가 상상을 하고 이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예. 한국 전쟁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난 것이죠. 네. 2차 대전은 저런 이유 때문에 났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학적인 방법이라는 역사학적인. 거죠. 네, 또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 더 좋죠. 네. 그래서 학문적 사이를 또 그러니까 이제 네, 공부하는 설명을 우리가 해주시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이기 예, 때문에 예. 아하 그래서 역사학자들하고 정치학자들이 이런 면에서 차이가 다르구나. 있구나 하는. 예. 그래서 저도 이 표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게 뭘까 했는데 예, 설명을 듣고 예, 이해가 참 잘 되죠. 되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역사적 특성을 지금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병인양요와 이 전쟁사 이 신미양요의. 책은 예. 이 쓴 사람이 다 역사학자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신미양요의 특이점 네.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아, 것을 다른 전쟁과 몇 가지를 특이점. 찾아 쓴 거예요. 예. 근데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치학하고 역사학이 뭐 그냥 뭐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편의상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병인양요 신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하고 싸운 게 병인양요 신미양요인데 네. 거기서 이겼어요 한국이 조선이. 네. 그리고 저기 이제 6가지 내가 그 책에서 요약을 한 건데 청나라하고 일본이 꿇었단 말이야. 근데 조선이 안 꿇었어요. 그것도 역사의 특이성이라.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칼을 쓰는 민족은 꿇었고 붓을 쓰는 민족은 안 꿇었다. 아. 일본은 칼잡이인데 네네. 미국한테 그냥 아. 그냥 깨하고 죽었는데 네. 우리는 댐비고서 세국을 더 강화를 했거든. 그게 이제 이 신미양요하고 일본하고 특이한 점이죠, 그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서양의 병기하고 음. 동양의 그 좀 약간 낡은 무기하고 네. 한번 싸우는 비교하는 실험장이 되었다. 역시 그 화약을 제일 먼저 발명한 민족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혹시? 화약. 어느 나라 중국, 사람일까요? 중국. 오. 중국이 세계에서 그걸 제일 예. 먼저 발명했는데 네. 그게 1000년 정도 됐어요 거의. 근데 중국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뭘 했냐? 불꽃놀이. 아. 그러니까 불꽃놀이는 중국이 세계 최고예요. 네네네. 이미 1000년 전에도 지금 수준의 불꽃놀이를 한 거라. 음. 근데 서양 사람들이 화약을 가서 보고서 서양 네. 사람들은 그거로 대포를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그놈들이 네. 대포를 만든 놈이 이기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어. 근데 이제 조선군하고 네. 서양하고 붙어가지고 무기를 비교하는 성능이 그런- 비교된 하나의 실험장이 되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이 허약한 나라인데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국이라든가 청나라라든가 일본은 거의 덤벼들지도 못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깨져버리는데 네. 물론 우리도 일방적으로 졌지만은 그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치열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로 끝난 승리하였다는데 것처럼. 예. 여기서 이제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졌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네. 전쟁에서 졌다. 이게 수많은 전투들이 합쳐서 네. 하나의 전쟁이 되는데 네네. 전투를 다 이겼는데 지는 나라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월남에서 네네. 배틀 소총 들고 싸울 때 음. 미군은 한 번도 진 전투가 없어. 근데 전체적으로는 월남에서 미국이 손 띄고 나왔잖아요. 네, 미국이 진 걸로 미국이 인식이 진 되죠. 전쟁이야. 예. 근데 모든 전투에서 미국은 승리했다고. 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끈기 있게 덤비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더 많이 얻어 터졌어도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가면은 내가 너를 굴복시키러 왔는데 네. 내가 10대를 때렸는데 얘가 그냥 안 쓰러지고 계속 덤벼들어. 그래서 내가 포기해. 그럼 내가 배틀에서 내가 이겼는데 전쟁에서 내가 진 거가 되는 상처는 거예요. 큰 거군요. 그렇죠. 예, 이겼지만. 병인양요는 전쟁으로 치면 우리가 이긴 전쟁이고 네. 전투로 치면 당연히 졌죠. 그래서 서양의 의도를 저지했고 네. 조선 측은 자기의 의도를 지킬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네. 전쟁에서 동양이 한국이 조선이 이긴 이겼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요라는 말을 네.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치면은 서양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뜻이거든요. 양요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큰 전쟁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질 않은 거라. 그 당시에 조종이 서양 놈들이 와서 그냥 푸닥거리 난리 치다가 갔다. 그래서 그냥 전쟁이라고 안 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리틀 워 위드 코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코리안 엑스페디션, 한국 원정 또는 한국과의 작은 전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우어라고 안 쓰고 그냥 그냥 양요. 양요 사건.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화민족으로서 자부심을 또 한껏 고양을 했고. 네. 근데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건의 영향은 그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한 거예요. 네. 야, 저놈들은 뭐 3명밖에 부상을 안 돼, 3명밖에 안 죽었대는데 우리는 350명이 죽었다며 하는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좀 우울해지는 거지.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대해서 네. 그 회의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 당시에 전력을 비교하는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전쟁사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이제 보세요. 우리가 쓰고 있던 조선의 포, 네. 그리고 총통. 미군 포, 네. 그러니까 총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이제 그 쇳덩어리처럼 된 그 이 동그란 포탄을 넣어요. 네. 그럼 이제 불 붙이면 이게 펑 하고 나가거든. 근데 그 포탄이 날아가가지고 네. 그냥 사람을 맞추면 죽는 거야. 음. 그리고 성에 맞으면 성 일부 깨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물리학으로 우리가 이제 야구공 던졌는데 그 공 맞으면 그냥 어찌라잖아요. 근데 미국 거는 맞으면 터지는 거야. 그 미국 거는 포였고 그때 네. 이미 우리 거는 그냥 그 뭐 돌멩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조선군의 총통하고 미군의 한포하고는 이제 거리 그리고 발사 속도 네. 이런 거에서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무기가 뭘까요? 인간의 전쟁 역사에서 저 근데 이거 들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포. 그 우리가 대포 사격은 보이지 않는 데다 막 꽝꽝하고 쏘대잖아요. 예. 그 영화 텔레비에 나오잖아. 그거가 제일 인명 피해를 이제까지 제일 많이 발생했어요. 네. 그 소총보다 이제 포가 더 인명 피해를 많이 낸 그 네, 무기예요. 총보다. 네. 그저 신미양요 때도 전부 다 그 미군의 포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소총보다는. 그리고 이 그리고 총도 비교를 또 조선군이 들고 하는- 있던 무기가 저 조총인데 예. 조총이 사슴총. 뜻이 한문으로는 세조자에다가 총이거든. 네. 왜 세조자 쓰는 줄 아세요? 뭐 날아가는 새도 맞춘다 뭐 이런 거.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저걸 들고 왔는데 날아가는 네네. 새를 맞췄다 그래서 조총이 된 거야. 아. 일본에서는 저거를 철포라고 그랬어요. 철포, 대포. 네. 근데 우리는 저거를 새를 맞춘 데서 조총으로. 조총. 근데 그러니까 조총을 그 당시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기하니까 저거 어, 날아가는 새도 맞추네 날아가는 새도 이러고서 맞춘다 그런 조총으로 거죠. 된 거군요. 예. 근데 임진왜란 후 몇백 년 동안 우리는 같은 걸 가지고 있었고 네. 미국은 무기가 언제 제일 발전했냐면은 남북 전쟁할 때. 이게 신미양요가 남북 전쟁 끝나고서 5년 정도 있다가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네. 한참 힘이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남북 전쟁 이기고 네. 북군이 이긴 다음에 이제 그때 미국이 강대국으로 딱 올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레밍턴이라는 건 지금도 이름이 유명해. 레밍턴 라이플 그러면 알아주는 건데 네. 그 레밍턴을 가지고 와서 싸웠는데 뭐 저 두 가지는 사실 비교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급할 때 조선군이 저 총을 거꾸로 들고 그냥 몽둥이로 쏘서. 아 그런 기록도 있는 건가요? 아. 그 오죽하면 총을 쏘고 그걸 거꾸로 서브라이 들고 쪽으로 그냥 몽둥이로. 이렇게. 그저 거꾸로 들면 몽둥이 되잖아. 네. 아 그런 어. 그 있었군요. 그 전쟁사를 공부하면 네. 또 그 다른 측면을 또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배경을 지금 병인양요가 일어난 것은 프랑스 선교사를 이게 뭔가 조선에서 그때 탄압하고 살해했기 때문이다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앞서서 이게 요인 A, B, C 이런 거를 했잖아요. 병인양요는 예. 종교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사건이고 네.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였거든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조선 사람은 8,000명이 죽은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살이지, 대학살. 그래서 그 종교적인 측면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신미양요는 뭐 종교적인 측면이라기보다도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거 미국 배 네. 그거를 이 조선이 불태워버린 데 대한 근데 복수라고 하기에는 또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서 신명요까지는 5년이에요. 5년 동안에 미국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는 미국의 힘이 팽창하면서 네. 미국의 제국주의 그것이 이제 아시아에 와서 다른 나라들하고 경합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는 전부 다 우리가 후세 학자들이 네. 후세 연구자들이 그냥 자기 판단이거든. 음. 그래서 그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네. 우리가 이제 과거 사건을 보고서 내 생각을 막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팩트인데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팩트들이 서로 다 달라. 결국에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관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해석이 거군요.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한 권으로 공부하면 안 돼. 음. 그런데 5권을 읽었다. 네. 5권이 다 달라. 주장이 다 다른 주장이 다 달라. 그리고 내가 오늘 우리는 지금 전쟁사로 하잖아요. 네. 전쟁사는 총을 몽둥이로 썼다는 얘기까지 나와. 근데 또 다른 역사에서는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최근의 역사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자기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네.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전쟁사 쪽으로 보겠어. 나는 외교사 쪽으로 보겠어. 나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겠어. 그러면 제너럴 셔먼호는 완전히 그냥 전혀 다른 책을 몇 권 쓸 수 있어요. 참 또 재밌는 그런 공부는 뭐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라고 쓸 수 있는 한 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한 권은 나올 수도 없고. 예. 이것만 읽으면은 병인양요는 끝입니다라는 책은 영원히 안 나와요. 이것만 읽으면 신미양요는 끝입니다는 영원히 안 나와. 결국엔 그러면은 각자 보는 사람들이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볼 거냐가 중요하게 그러니까 되겠네요. 예. 지금 금방 얘기한 역사란 무엇인가? 예.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네. 과거와 나의 대화예요. 네. 그러니까 역사학자만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 숫자만큼만은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또 다 다르게 다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역사학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미양요가 100년도 넘은 사건이잖아요. 네. 1871년이니까 150년 넘은 사건인데 역사 새 거를 볼수록 좋아. 새 거요? 새 책을 읽을수록 역사학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게 옛날 거를 공부하는 학문인데 책은 가급적 새 거를 읽어라. 그러니까 신미양요를 네. 그러니까 신미양요 오늘 시간이니까 신미양요를 1950년에 연구한 책하고 2020년의 책하고 둘 중에 한 권 읽으려면 2020년 거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 새로 발굴된 사료, 없었던 사진을 발견했네.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새 거일수록 물론 이제 연구가 성실하다는 가정하에. 네. 그래서 역사학은 옛날 거로 공부하면 안 돼요. 역사학 책은 새 책을 봐야 된다라는 네. 또 아주 우리 그 대학교 때 교수님이 역사학은 다 죽은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거 새 책 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군요. 우리 다 저거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새 책으로 보세요 하고서. 그런 어떤 업데이트 되는 그러니까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다 보고서 이건 틀렸다. 그리고 이거는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었다.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새 거일수록 더 신빙성이 있고 네. 그렇다는 거죠. 병인양요도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유럽에서 그 프랑스가 영국보다 좀 약간 후발주자 아니야? 네. 그죠?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에서 깨져가지고 우울할 때라. 그리고 이제 우울할 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그 혁명도 나고 뭐 1848년에 유럽 막스 그때는 뭐 막스가 고무렵에 나오기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산업혁명을 늦게 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늦게 뛰어든 거라 식민지에. 네. 근데 영국이 왜 안 하느냐? 영국은 중국의 정신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하고 인도에. 네. 그래서 프랑스가 중국 인도는 영국이 가져갔으니까 그 옆에 있는 걸 건드려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프랑스가 한국을 제일 먼저 두드린 거죠. 네. 근데 핑계도 또 잘 좋았고 마침 어. 선교사의 마침 건도 선교사 있고. 우리 프랑스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죽여하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왜 영국이 안 오고 프랑스가 왔을까? 영국은 인도하고 중국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막 신나게 돈을 벌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어.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지금 정찰을 왔는데 이제 소규모로는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한성 진출은 저놈들이 그 전쟁할 불가능하다는. 때 우리가 예, 전쟁에서 보면은 거기 혹시 내가 지도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다. 그 한강까지 프랑스 배가 올라오거든요. 네네.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서강까지 올라온 거야. 지금 서강대교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프랑스 군대가 들어와요. 배 타고.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서울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다 따져 보니까 네. 저희까지 서울을 점령하러 가기에는 너무 안 좋은 거라. 그러니까 프랑스는 멀리서 와야 되니까 배 타고 와야 되잖아요. 네. 군함 타고 와야 되는데 한강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강화도만 건드린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정찰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그러니까 서울까지 와서 서울을 점령해야지 네. 그 뭐 통상을 하든 뭐 하든 좋은데 근데 거기 와서 전부 다 한강을 다 검사를 하고 간 거죠. 네. 근데 그때 거의 네. 서강까지 왔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 군함 타고. 그러니까 서양은 뭐예요? 실증주의거든. 실증주의. 그러니까 네. 진짜 한번 따져보는 거라 가서 보고 관찰해보고. 네. 그게 과학의 가능한지 기초잖아요. 이게 진짜로. 과학. 근데 네. 성리학 같은 거는 실증이 아니야. 관찰 안 해. 그냥 관념. 머리로 머리로. 앉아서.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건 실패였다는 거잖아요. 실패하고 예. 종족산성이라는데 네. 거기에서 사실은 프랑스가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선군한테. 네. 그러니까 조선군이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제 이 부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하고 지도자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꽤 괜찮아요. 국민들이 꽤 괜찮다고. 네. 그 서양의 옛날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서 쓴 거 보면은 조선 사람들이 엉망으로 게으르고 뭐 그런 글이 나오는데 네. 반드시 그 이유는 조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잘 못나서가 아니라 아무리 이래도 직거가 안 되는데 네. 다 뺏어가는데 뭐하러 일 열심히 하느냐. 정부 탓이야. 그래서 그 개화기 때 네. 우리나라 망할 때 서양 사람들이 관찰하고 쓴 거는 전부 정부 탓을 하지 국민 탓을 하지 않아요. 그 남현군의 묘를 도굴 했다는 오페르트라는 사람 있죠. 네, 네. 그 오페르트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뭐 해적으로 보는데 오페르트가 쓴 책이 있어. 거기에 한국 조선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네. 체격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서양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페르트가 1800몇 년인가에 그 책을 써. 네. 우리말로 번역도 돼 있어요. 그 오페르트를 우리는 이제 그 왕의 무덤이나 뒤지는 그렇죠. 약간 도둑놈으로 파렴치한으로 예, 생각하죠. 그 전기를 남긴 학자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를 연구하는 데는 아주 끝내주는 네.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네. 우리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을 네. 아주 우호적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다. 왜? 정부가 잘못돼서 그런 식으로. 네. 전번에 우리가 언젠가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그 여자도 네, 저 딱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 한국에서는 형편없는 인간들이 만주에서는 너무나 잘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부의 탄압이 없는 곳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네. 응? 조선은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 당하는 계급 그렇지, 두 그렇지. 가지로만 나눠져 있다는. 그래서 뭐 이사벨라 비숍도 그렇게 썼고 지금 오페르트라는 그 땅을 도굴한 네, 네. 우리가 알기로는 완전히 깡패 중에 양아치. 네. 이 사람이 쓴 그 조선 방문기지 그러니까 조선 기행이지.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그 괜찮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키도 제일 컸다는 거야. 네. 등치도 크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내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가발을 얹혀놓으면은 한국 청년들은 외국인 서양 같다? 청년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인물도 잘생겼다고 묘사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는 왔다가 네. 조선한테 사실은
전투적으로도 별로 프랑스는 세게 이기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렇게 서양에서는 좀 약한 나라야. 나폴레옹 때 한번 해놓고 그다음에는 프랑스가 그 예술의 나라지 전쟁의 나라로 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그 병인양요 보면은 역시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전투에는 전쟁에는 그렇게 강인하지가 강하진 못하구나 않구나. 하는. 예. 그러니까 영국은 바이킹 출신이고 네. 독일은 그 게르만도 저쪽 네. 위쪽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오랑캐 족속이거든요. 그 야만. 야만인들은 전쟁을 잘하고 네. 뭐 프랑스도 결국은 뭐 마찬가지지만 네. 프랑스는 우리가 그 독일하고 사실은 뿌리가 같은데 네. 근데 프랑스는 예술 좀, 우리가 예, 뭔가 프랑스는 인식이 그런 예술이 인식이 티가 있어요. 나죠, 예. 그죠? 근데 그 병인양요도 보면은 네. 이렇게 그 잘 못 싸워요 프랑스군은.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선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적개심만 이렇게 한 그러니까, 채로 예. 그 프랑스를 그런 침공이 쫓아내니까 됐다. 대원군이 기고만장해지는 거지. 저거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쇠국을 더 가열차게 해도 그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아 싸우고서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하고 그 프랑스 저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 배들은 큼직큼직하잖아요, 그죠? 네. 그날, 이게 그래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다 사진 다 있죠. 네. 1870년대 아. 링컨 대통령이 다 사진으로 우리 네. 얼굴을 알잖아요. 근데 조선은 사진이 사실은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이때 보고서 우리는 그 왕 얼굴이 이랬어요. 사진으로 나온 거는 고종이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고종이 1863년 4년 그 무렵에 왕이 됐지만은 네. 서양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음. 사진을 기록으로 남겼죠.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신미양요 때는 그 기록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전쟁을 하러 간다. 아예. 예. 사진을 그냥 무수히 많이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진이 우리 거로는 연구가 안 되고 미국 해군 도서관 가서 그 자료를 갖고 연구를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떤 조선의 피해 상황은 미군 해군 도서관에 그렇죠. 있는 자료로. 내가 그 미국 해군 예. 도서관에 껴가가지고 네. 그 깃발 뺏어온 것도 보고 그랬잖아요. 직접 보셨군요. 그 해군 도서관에 껴서 봤었죠. 네. 이건 이제 신미양요 이전에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1776년에 독립을 했는데 네. 그 나라가 언제까지 약소국이었냐? 1865년까지를 약소국으로 쳐요. 미국도 약소국이라. 뭐 처음부터 센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다가 남북 전쟁을 하면서 1860년부터 65년, 61년부터 65년 네. 그 사이에 미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1865년이 됐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강대국 중에 하나로 쳐주는 거예요. 그 강대국 미국이 조선을 건드린 거지. 네, 그게 이제 신미양요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과 미국의 첫 번째 만남은 전투였다. 근데 박사님 이걸 보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뭔가 이렇게 국가들이 다 그 자기 내부에서 서열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끝나고 나서는 약간 외부로 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게 이제 국가를 건설하면은 예. 국가가 세지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예. 거예요. 결론이 항상 다 그렇게 나더라고요. 예. 국제 정치가 그래서 국제 정치는 참 썰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 정치는 힘이 넘치면은 네. 그 넘치는 힘을 주제를 못 해요. 우리도 사실은 조그만 나라들이 보면 제국주의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삼성 뭐 지구 어디 가도 삼성이 있고 지구 네. 어디 가도 현대차가 있는데 그거를 사서 쓰는 나라들은 기분이 우울하지. 우리는 우리 차도 못 만들고 저 기아를 사서 쓰는구나. 뭐 현대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10,000 받아야 되는데 $20,000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제국주의지. 네. 이제 한국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반열에 한국도 이제는 이제 깨지는 반열이 아니라 무기 팔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 미국이 이제 저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미국이 두 개로 갈라졌다가 네. 하나로 되면서 그 무지막지한 파워가 되는 거라. 지금 그 남쪽에 지금 요새도 또 웃겨요, 그죠? 텍사스 뭐 플로리다가 전부 지금 완전히 공화당이고. 네. 근데 그때는 저게 또 완전히 민주당이야. 그 당시에는요? 민주당은 노예 유지 정당이고 공화당은 네. 노예 해방 정당이에요. 네.
그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이고 노예 해방정당이라고. 네. 근데 이제 남부는 민주당이고 노예 유지정당이고. 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남부는 전부 지금 공화당이 돼 있고 북부는 다 민주당. 그렇겠죠. 거꾸로 북부는 민주당, 남부는 공화당. 네. 그 지금 옛날하고 완전히 지도가 달라요. 그 공화당 민주당 지도가. 참고로 미국 민주당을 만든 사람이 공화당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화당을 만든 사람. 미국 공화당의 네. 창시자 링컨. 아,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을 만들어서 나와서 대통령이 된 첫 번째 공화당 대통령이에요. 만들고 대통령도 되고. 네. 아. 그래서 공화당은 우리는 링컨을 배출한 정당이야. 그리고 공화당의 기본은 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그게 공화당의 모토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정치 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형이라고 해야 될까? 지도는 완전히 바뀐. 그러니까 예. 책 한 권 읽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죠. 예. 야, 남군들은 전부 남군들은 민주당이고 노예 유지 정당이고 네. 북군은 공화당이고 노예 폐지 정당. 근데 지금은 거꾸로 남쪽은 공화당이 돼가지고 자유주의가 중요하다 그러고 네. 북쪽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게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참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고서 난 텍사스가 내가 공부할 때가 80년대인데 네네. 그땐 민주당이 아성이라 텍사스가. 근데 지금 그거는 공화당의 상상이 아성이거든. 네.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요. 예. 아, 참. 그러니까 거의 이게 한국으로 치면은 전라도랑 경상도 바뀐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라도가 어느 날 국민의힘을 갑자기 열렬히 국민의힘을 막 찍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지하고. 와. 참. 예. 그러니까 미국 커지는 거 보면은 대부분 돈 주고 사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장사꾼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기서 전쟁에서 뺏은 땅도 물론 있는데 네. 돈 주고 산 땅이 훨씬 더 많아요. 알라스카도 돈 주고 사고 뭐 다 돈 네. 주고 샀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날 무렵이 중국에서 제2차 아편 전쟁 네. 에로호라는 사건인데 이거 아주 웃기는 사건인데 에로호가 영국 밴드에 네. 에로호라는 게 활이란 뜻 아니야 활 네. 화살. 근데 이제 청나라 관리들이 올라가서 이제 거기 뭐 무슨 아편 같은 거 싣고 다니나 이런 거를 검사를 하다가 네네. 영국 깃발을 내려가지고 바다에 버리나 그래. 그래가지고 전쟁의 원인이 우리 네. 국기가 모욕당했다가 전쟁의 원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아, 진짜 힘센 나라는 무엇이든 명분이 되는 거다. 아무거나 이유가 되는 거지. 국기가 모욕당했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지금은 안 그런데 1990년대인가 그 무렵에 네. 우리나라 대학이 전부 반미가 돼가지고 미국 네. 깃발 밟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네. 그거 미국이 기분 나쁘면 전쟁 원인이 되는 거. 서양은 그게 전쟁 원인이 돼요. 그럼 아주 그게 우리 국기가 모욕당했다가 전쟁의 원인. 제2차 아편 전쟁은 아주 심플해. 네. 우리 국기가 영국 유니온 잭크가 청나라한테 모욕당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완전히 식민지가 되죠. 저거 하고 난 다음에 북경 조약을 맺는데 네. 북경 조약을 맺을 때 그냥 중국이 막 홍콩도 뺏기고 다 뺏기는 게 바로 에로 사건 바로 다음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지금도 중국 입장에서는 영국이나 이게 과거에 서구 쪽에서 했던 거에 아주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100년의 치욕이라고 그러죠. 그때를. 네. 그래서 1842년부터 중국 공산당 정부가 1949년에 성립이 되잖아요. 네. 사실은 107년이지.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중국 사람들은 치욕의 100년이라고 그래요. 치욕의 100년. 네. 지금 힘이 좀 세졌다고 그 치욕을 갚아주겠다라고 또 나와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2차 아편 전쟁이 나고 제2차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은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완전한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땅도 막 뺏겨요. 네. 그 땅 뺏기는 것 중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뺏은 땅. 러시아가 중국의 연해주를 다 뺏어서 네. 그래서 한반도하고 러시아하고 붙어요.
그게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톡. 네.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가 원래 중국 땅인데 네. 그 에로우 사건 때문에 아편 전쟁 나고 2차 아편 전쟁이 진 다음에 서양 나라가 다 뜯어먹는데 러시아는 여기 나눠. 그래가지고 네. 뺏은 데가 바로 블라디보스톡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연해주 700리라고 그러는데 네. 그 연해주 700리를 러시아가 뺏어 감으로써 러시아하고 조선이 국경이 붙어. 그 이전까지는 따로 안 붙어 있는 나라예요. 네. 그 지금 17km가 북한하고 러시아가 네. 17km가 붙어 있어요. 저 두만강 맨 끝에 동해바다로 나가는데 그 되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끝에. 이렇게 해서. 끝에만큼 17km니까 뭐 얼마예요 그게. 네. 그죠? 근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러시아는 언제든지 두만강 건너면은 조선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네. 그 통로를 확보한 거죠. 요 지금 조지도. 지도에서 보이듯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뺏은 땅 보세요. 네르친스크라는 조약 해가지고 네. 저만큼 푹 뛰어가고 그다음에 북경 조약에서 사실 러시아는 그 아편 전쟁 때 전쟁도 안 했거든요. 전쟁도 안 했는데 영국 네. 프랑스가 뺏는 거 보고 나도 나도 줘 내놔. 이렇게 된 거고. 나한테도 내놔 해갖고서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를 좋아하겠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뺏긴 땅이 저렇게 넓은데 네. 어? 그리고 저게 그냥 넓은 게 아니라 중국이 저 땅을 뺏겨서 뭐가 되냐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저거를 그리고 러시아가 저기다가 이제 항구 하나를 건설하는데 네. 그 건설된 항구 이름이 블라디보스톡이야. 네. 블라디보스톡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동방의 정복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도시 이름을 그렇게 줘요? 동방의 정복자 시 네. 블라디보스톡. 그래서 저 제국주의의 흔적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러시아가 강대국일 때 저렇게 그 엄청난 땅을 뺏겼다 하는 거. 지금 저게 다 중국이라면은 중국이 지금 동해바다를 다 장악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갖고 있고 네, 또 저게 이제 러시아가 앞으로 강대국이 되면은 네. 동쪽으로 이제 오는 지금 푸틴의 정책 중에 하나가 네. 동방 정책인데 그거를 트럼프가 많이 지지를 했었어요. 음. 그 저쪽이 러시아가 강해지면은 어떻게 네. 될까? 중국하고 균형이 딱 되지.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동쪽을 강화시킨다. 근데 지금 바이든은 그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붙게 지금 중국과 하고 러시아를 있는 거죠. 붙게 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더 전략적이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략적이라는 거하고 도덕적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국제 정치에 도덕 따지면은 그러면 이제 뭐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국익은 없어지는. 도덕 따지게 거죠. 되면 국익을 많이 예. 손해 볼 일이 생기죠. 참 이렇게 또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하면서 지금 현황까지도 다 볼 수 연결돼요. 있는 네, 그러니까 역사가 그런 반복이 시야가 되는 거죠. 생기는 예, 참 이 좋은 코너입니다. 저 그림을 보세요. 예. 뺏긴 거가 이제 얼마나 넓어요, 저 땅이 그죠? 네, 그러니까요. 저거 그냥 넓은 것만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땅을 저만큼을 뺏겼는데 네, 그 중국은 그냥 지금도 분통이 터지겠죠. 저거는 그냥 말로 뺏긴 거예요. 그냥 말로 사인하고 준 거예요. 네. 싸움도 못 해보고. 이런 이게 그 중국의 열하 여름 왕궁을 서양 사람들이 그냥 다 점령해가지고 이게 네. 한 나라가 망할 때 참 그 왕궁이 저렇게 그 다른 나라 병정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네. 우리나라 뭐 우리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게 자꾸 조선- 헷갈리는 것 어, 같아요. 예. 조선의 왕 중에서 네. 그래도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힘썼던 사람이 대원군이에요. 대원군은 네. 한 300년 만에 네. 그래도 제대로 군사력을 그래서 신미양요하고 병인양요를 버틴 그나마 거예요. 뭐 그나마 버틴 거라.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지금 서구 열강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군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군요. 조선 왕조. 이건 그 철종 고종 저 우리 네. 그
그 지금 내가 본 그 역사책에 네. 군대 숫자는 한 10만 명은 되는 거로 쳐 있는데 네. 10만 명은 그냥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가짜 군대야. 아. 그러니까 서류상의 군대라. 우리 학교 학생이 10,000명입니다. 그런데 네. 다닌 애들이 3,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네. 그런 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이름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극이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군대 네. 안 가고. 그래가지고 실제 병력은 뭐 이제 철종 때는 실제 병력이 35.7%밖에 안 돼. 네. 서류상에 있는 병력하고 다른 거다 이거죠. 고종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땐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2천만에 도달하거든요. 조선 네. 인구가. 근데 2천만인데 병력은 한 3만 명, 3만 몇천 명 정도 있었고 무기는 가장 옛날 무기. 네. 그래서 뭐 병인양요라든가 신명요가 전부 다 몇백 명 단위의 외국인 부대예요. 그러니까 몇백 명이 감히 한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그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네. 너무 대비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뭐 그거는 이제 그래서 거기 웃기는 얘기가 나오는데 해안지대는 육군을 보내고 육지 출신을 보내고 네. 산악지대는 바다 출신을 보냈대.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 못 가게 하느라고. 아. 그러니까 네. 수영 잘하는 애들을 바닷가에 배치하고 그죠? 아니 제주도 출신을 바닷가에 배치하고 강원도 출신을 산악에 배치해야지. 아,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자꾸 병사들이 도망간다고. 아, 진짜. 수영 못하는 애들은 바다를 지키게 하고. 네. 그리고 아, 이게 우픈 상황이네요. 진짜 도망가는 걸 더 걱정해야 되는 도망경 방지 효율적인 때문에 운영보다도. 그 병인 신명요 때 그런 네. 거예요. 예, 근데도 사진들이 저렇게 남아 있는 거가 있는데 네. 이모군라님은 병인 양요 입고 한 20년 후 아니에요? 네. 저 군인 옷을 보면 저거는 전투 부대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바로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서양 군인들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싸움할 수 있는 옷을 입었는데 네. 우리나라 군인들은 싸움할 수 있는 옷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 지금도 덕수궁 뭐 수문장 교대식 이런 데 가보면 좀 네. 슬퍼요. 뭐 그냥 거기는 뭐 지금 젊은 친구들 키 큰 사람들 했는데 그렇게 네. 크지도 않았고 조선시대 때 전부 그냥 기껏 해봤자 150 몇 센치짜리들이에요 남자들. 네. 근데 이제 저 뭐 저런 옷 입고 그리고 저 아까 내가 그 전쟁사에서는 왜 한국군 조선군은 빨리 못 떴느냐 6월 달에 신미양요를 하는데 네. 속옷을 입고 있어. 6월 달에 6월 달이면 30도쯤 되잖아요. 네, 지금 온도로. 덥죠. 예. 근데 속옷을 입고 있어. 근데 그거는 이 방어 때문에 소못이 입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탄복이야. 소못이. 속옷이 13겹. 그러니까 그거를 대원군이 네. 그 속옷이 총알을 막는데 유리하다는 그 보고서를 받고 네네. 그 실험을 해요. 그 12겹이니까 못 들어. 그래서 13겹짜리 옷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래도 나름 그때는 나름 나름 이제 방어차 한 건데. 그러니까 대원군을 그래도 괜찮은 정치가로 치는 거가 네. 그래도 그 합리적으로 근데 6월 달에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전투를 하냐는 그 논리는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생각하면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근데 그 미국 군인들 보면 우통 다 벗고 막 끌고 가고 그러는 네. 그림이 있거든. 얘들 우통을 벗고 있고 우리는 속옷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또 대원군이 그나마 이제 나름 정책. 군대를 키우려고 했는데 소못 13겹이 최선이었다는. 그건 이제 좀 아까 뭐 젊은 친구들 우푼이죠, 우푼. 네, 우푼 이야기를 웃으면 슬픈 얘기가 되는데. 예. 그래도 그 대원군의 강병 정책에 관한 책은 많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거는 국가의 존립 원칙을 이해를 했던 사람이지. 네. 막강한 군대가 없으면 국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있던 정치가였는데 다른 것들이 받아주질 못했고 그리고 또 그 뭐 정치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지 못했죠. 강화도가 가지는 우리 민족사에서의 중요성. 강화도가 그리고 저도 이제 앞에도 내용이 나왔지만 보니까 인후
목구멍이라고. 목구멍이라는 소리야. 예. 강화도는 중요한 조선의 지역이라는 목구멍. 얘기잖아요. 예. 강화도가 없어지면 목구멍이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네, 어디를 막으면 되냐면 저 꼭대기 있죠. 강화도 북쪽. 네, 거기를 막으면은 네. 그러면 서울로 쌀이 못 가. 서울로 가는 쌀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프랑스하고 미국이 와서 잠깐 있었는데 그때 서울이 난리가 나는 이유는 그게 그 목구멍이니까 거기를 차단당하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의 목구멍은 어딘지 아세요? 대만 해협. 대만 해협 차단당하면 강화도 막힌 거는 또 네. 조선이 강화도 막힌 거하고 지금 아. 대만 해협 막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거 대만 해협에서 전쟁 나면은 우리도 가서 싸워야 될 판이라. 네. 왜? 먹고 우리가 사니까. 우리도 네. 위험하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그래도 대만이랑 중국에서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중국과 대만 전쟁이 나면은 조금 그래도 우리는 위협에서 조금은 이제 피해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 타격이 한 있다고 방울이라도 하더라고요. 없으면 죽는 게 석유죠. 예, 예. 석유가 글러오니까. 그러니까요. 석유가 통과하는 길이니까. 예. 지금은 석유가 통과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3분의 1 대씩 유조선이 오거든. 네. 근데 거기서 그걸 못 오면은 큰일 나는데 네. 그 저거를 강화도가 가지는 전략적 특성을 조선의 목구멍이었다. 네. 저기가 막히면은 서울로 오는 식량이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 배 타고 강화도 거쳐서 한강 거쳐 가지고 서울로 쌀이 들어왔는데, 네. 그 물론 이제 뭐 소 맞춰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은 네. 그거야 뭐 쉽겠어요. 그러니까 배로 날리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그 강화도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기를 잘 지켜야 되고 어디야 몽고가 왔을 때는 절로 피하는 바람에 우리가 나라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몽고가 저 바다를 못 건넜다니까 또. 네. 그 몽고는 대륙의 나라니까 해군이 형편없이 약해가지고. 네. 그 참 지금은 이제 뭐랄까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대만 그러니까. 해협이 우리의 우리가 지금 살기 인후가 위해서는 되고. 하루라도 국제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니까요. 안 되는 예. 거죠. 우리나라가 그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하고 에너지하고 네. 밥인데 네. 에너지는 석유의 경우는 100% 해외 의존이고 네. 식량은 몇 퍼센트 의존인 줄 아세요? 식량도 거의 식량이 70%는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네. 작년에 우리나라 네. 농부들이 1년 내내 만든 거를 네. 그것만 먹으면은 3월 30일 날 끝이야. 3월 30일 날. 이거 뭐냐면은 네. 25%, 24%예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금률이 아, 76%를 사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 낮네요. 예, 25. 그러니까 그 쌀만 오. 자급이 예, 돼. 예. 쌀만. 예. 쌀만 자급이 되는 건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 쌀을 덜 먹기 때문에 자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여간 다쳐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4분의 1 정도 치거든. 그러니까 3월 말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는 외국 걸 사서 먹는 거라 네. 12월까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량 때문에 국제 관계가 끊어지면 한국도 끊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한국은 그렇죠. 국제 관계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라고. 네. 통일도 국제 관계랑 해야 되고 전쟁 평화도 국제 관계 쪽에서 이제 찾아야 네. 되고 그 유지하는 방법을. 그래서 또 이승만 박사의 이승만 그런 박사는 외교 전법이 아유, 필요한 그- 시대인 거죠. 항상 필요했었고. 예. 외교의 왕이지. 예. 이승만 박사는. 저거 지금 그러니까 보면 가서 보면은 네. 나는 이제 그 거기 이제 뭐 강화도 여러 번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 그냥 저거다 복원해 놓은 거예요. 지금식으로 돈대. 음. 돈대라는 거가 이제 하나의 그 위에서 싸우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잖아. 네.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그 흙으로 흙으로 저거 저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네. 네. 저게 돈대예요. 그러면 그 위에서 밑에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요 거점에 그래서 강화도에 저게 한 50개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대원군이 네. 그 뭐 그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공사도 하고 그랬죠. 저는 뭐 돈대나 이런. 그리고 해군도 만들고 네. 해군 뭐 그리고 그때는 뭐 공군은 당연히 없으니까 해군하고 육군을 만들어 가지고 네. 강화도 방어하고
요것도 이제 그 돈대랑 그렇죠, 그렇죠. 관련된 자료이고 음. 그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 배가 예. 이제 범선인데 엔진 배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찾아보니까 저 그림이 나오던데 저건 아. 확인은 못 하겠어요. 확인은 못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간 저런 류의 배라. 네. 그러니까 엔진 달린 배라기보다도. 근데 그게 이제 대동강까지 가기에는 저기 좀 컸던 배 같아요. 그 대동강에서 이제 가다가 배가 땅에 단 거라 그 물 밑바닥에 그 움직이질 네. 못하는 거지. 그래갖고 네. 그때 이제 활 공격 받고 음.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저것도 저게 해적선이라고 내가 그 우리 김용구 교수 같은 분은 네, 해적선으로 네. 보고 해적선으로 보는 사람이 일부 학자 있어요. 음. 무장상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저기서 저 사건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 달라지는데 네. 저기에 그 토마스라는 목사를 강조하면은 완전히 저거는 한국 기독교 역사야. 네.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큰 사건이에요. 네. 응?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는 사람은 그 토마스 목사라는 놈은 그 제국주의 앞잡이다 말이야. 선교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그 뭐 우리가 이 관점이 이렇게 다 다르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권을 봐야 된다.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세를 확장시키는 그 방아쇠야. 그리고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오페르트의 조선 오페르트라는 방문이죠. 그 대원군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파헤친 네. 우리가 알고로는 국제 깡패인데 저놈이 책을 남겼다는 거예요. 조선에 조선기행이라고 대해서. 해서. 예. 그래서 내가 저거 한우근 교수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우리는 지금 돌아가신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교수죠.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하신 분인데 네. 저 사람이 내 저 책을 갖고 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탔어 빨개. 근데 내가 줄을 지금 그면서 줄 걷더니 종이가 찢어져. 그 하도 정도로. 오래돼가지고. 네. 저건 내가 한 40년 넘은 것 같아요. 저 책 나온 지. 네. 최근에 한번 다시 훑어봤는데 옛날에 읽었던 거. 그 남영군 묘를 도굴한 이놈이 책까지 남긴 놈이었다라는. 그것도 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도 저기 보면은 조선 사람이 아주 우호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일본이나 네. 중국보다 잘생겼다는 거야, 일단. 키도 크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게으르고 가난한 이유는 정치 때문에 그렇다. 그런 기록을 남겨줬던 거죠, 오페르트.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하는 사람이. 한우근 교수가 번역한 거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진문당에서 나온 책인데 저것도 네. 이제 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노란색 하드카버로 쭉 돼 있었는데 네. 최근에 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 우리나라 최근 근대사를 제일 번역 잘하시는 교수님이 그 신봉영 교수라고 있어요. 그 건국대학교 정외과 교수라 그 사람은. 네. 그 사람이 이제 금단의 나라 조선 해가지고 오페르트 책을 번역을 했지. 요거는 이제 한우근 교수가 단권으로 번역한 거고. 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네. 그러고 이제 지금 프랑스는 그러니까 이제 네, 보복을 요게 그냥 막 준비한 거죠. 겹쳐져라는 예, 사건이야. 예. 병인 양요 와 신미양요가 병인 양요하고 신미 양요가 한 5년 사이인데 네. 병인 양요 바로 앞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같은 해 몇 달 앞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조선이 이상하게 생긴 배들이 막 와가지고 한국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뭐 그 이 얘기인데 이거 자세한 얘기들은 책마다 다 달라요. 네. 뭐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뭐 우문태라는 중국 사람이 나오는데 네. 우문태가 이제 뭐 토마스의 절친이었다 그런 생기도 있고 또 섬에서 만나가지고 우문태 보고 대동강 가는 길을 안내해 달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그건 우리가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떤 거가 더 맞다는 얘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가 이제 나중에 죽기 직전에 네. 땅에다 대고 기도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조선 사람들은 그 박 빌었다가. 교수는 그 서울에 보고할 때 네. 살려달라고 빌었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땅에서 기도했다 하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다르죠. 네. 근데 어떤 거가 더 맞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방법이 없는데 네. 뭐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면은 당연히 그건 기도한 것이 맞지. 예? 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또 이제 이쪽에서 보면 살려달라고 빌었다라고 또 해석할 측면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저게 이제 그 네. 제너럴 셔먼호인데 제너럴 셔먼호가 프린세스 로웰이라는 건 그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요. 주인도 바뀌고 네. 그래서 저게 해적선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람선을 상선으로 바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다, 가지 설이 뭐 진짜 그러니까 있는 거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거를 정말로 내가 정답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머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 오늘 전쟁사 쪽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또 어. 지난주에 말해주셨던 그 반미주의의 수단으로 뭐 이 평양에서는 셔먼호 저게 사건이 끝내주는 거죠. 쓰인다. 우리가 처음에 가고 저건 누가 했다고 나온 줄 알아요? 김일성이 김일성이- 할아버지가 한 거로 나와요. 예. 김형직이 한 거로 나와요. 아,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소설이지 그는.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무찔렀다.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저 무찌르는데 네. 앞장섰다 그러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냐면은 그때 군인들이 갔었어요. 군인들이 갔는데 민간인들이 무찌를 수 없어. 그렇죠? 네. 적군이 하긴 이상한 배가 왔어. 네, 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그걸 정지시키러 가서 군인들이 도열하고 네. 있는데 민간인이 가서 불태우고 버렸다. 이미 그- 조선 군인들이 나선 조선 군인들이 상황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다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 거는 뭐 네. 또 저 사람들 얼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오페레터 얼굴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실주의 하고 우리나라가 철종 그린 거하고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저거는 사람처럼 그렸단 말이에요, 식물처럼. 네, 좀 입체적인 아무래도 근데 우리는 그런 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렸을까는. 네. 그게 동양화랑 서양화의 그냥 차이인 건지 그러니까 저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실물로 그려야지 이게 이순신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세종대왕은 이렇게 생기셨구나 하고서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참 애석한 거라.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그 뭐 시저 얼굴이 지금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다 그때 아주 정교하게 그 그려서요. 그림을 그때 네. 그렸으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사진 찍는 것처럼 그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 데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한 그 오페르트의 그 조선기행 네. 또는 뭐 그 은둔의 나라 조선 그건 제목은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 독일어로 쓴 책인데 네. 하여간 거기에 보면은 그 남영군 묘집하는 뭐 이런 얘기도 다 나오고 그 기행문이니까 네. 그 역사 공부하는데 아주 그 오리지널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결국은 나는 결국은 네. 그 미국 사람이 장사로 온 거로 봐요. 아, 나는 그렇게 봐야 장사에. 제일 맞다고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정말 문호 개방을 하러 왔다 그러면 해군이 와야지 제너럴 셔먼호가 무슨 문호 개방을 해. 아. 그리고 문호 개방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네. 서울로 와야지 왜 평양으로 가? 그리고 도구로 하러 가려으면은 그러면 도굴기를 갖고 와야지 왜 대포를 가져와?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를 따져보는 거예요. 뭐 우리 논리가 다 맞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토마스를 강조하면은 선교하러 간 거예요. 선교. 성경책을 1000권을 갖고 왔대거든. 배에다가요. 그냥 가는 곳마다 성경책을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평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은 평양이라고. 그렇게 치면은 제너럴 셔먼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네. 보이는 각도가. 그런데 내가 이제 저 책은 내가 최근에 네. 구입한 지 한 열흘밖에 안 되는 열흘 정도도 안 돼. 미국에서 며칠 전에 받은 책인데 아, 네.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은 상업이다 상업이라는 책으로 쓴 거예요. 미국이 네. 생겨나서부터 그 A World Safe for Commerce
그러니까 상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미국 외교 정책의 네. 등뼈야. 거기다 맞춰보면 제너럴 셔먼호는 장사하러 온 배지. 예? 그죠? American Foreign Policy from the Revolution to the Rise of China. 그러니까 레볼루션이라는 건 미국 혁명 때 아니에요. 1776년. 그때부터 중국의 부상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외교 정책.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장사하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장사꾼에 가서 돈 많이 벌어오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해군, 미국의 군, 미국의 정치가들의 일이었다라는. 네. 지금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온 지 그 뭐 지난 2월 6일 날 나온 책인데 저게 그 내가 선주문을 했더니만은 벌써 며칠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쪽이 그 앞에 서론만 읽어봤는데 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 외교 정책은 미국이 나가서 장사하는데 좋은 세상 만들기.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제너럴 셔먼호도 장사길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물건 예. 팔려고 들고 오고 네. 뭐 그랬다가 그냥 뭐 조선 사람들은 야 우리는 서양하고 교육 안 해. 너네가 네. 뭔데 와서 장사하자고 그래 하고서 그래서 그렇게- 알았어 이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주 과격한 예. 충돌이 나고 가격한 충돌이 난 거군요. 어. 알았어 이러면서. 네. 그리고 저거는 나는 저 신명효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보다 5년 뒤의 일이니까 네. 5년 동안 제너럴 셔먼호를 복수하겠다고 미국이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이 네. 이제 큰 나라로 그 남북 전쟁 해가지고 이기고 네. 남북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바깥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신미양요는 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랑은 조금 이게 고리가 5년 약한- 정도 거리가 예. 5년 정도 간격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핑계는 제너럴 셔먼. 호인데 근데 거기 살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미국이. 네네 근데 이제 장사하는 목적으로 네. 그거를 물고 들어간 건 있지만은 제너럴 셔먼을 우리가 복수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조선 놈들 한번 얻어 터져야 되는 네.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냥 미국이 그러니까, 커지면서 병인 양요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복수라는 요소가 많은데 네네 이거는 그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당시에 그 미국이 1865년에 남북 전쟁 끝나고 네. 그리고 미국이 그때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하거든요.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네. 그때까지 이제 미국이 이미 그 캘리포니아까지 온 거예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나오는 거고 바다로 나오다 보니까 일본하고 조선하고 맞닥뜨린 거죠. 네. 그 맥락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훨씬 그렇죠. 이렇게 맞겠네요. 예.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서 네. 그 환상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일본은 길이 금으로 덮여 있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네. 그 일본을 그 사람들이 집방구라고 해서 집방구. 음, 집방구에 가면은 땅바닥 길거리도 금으로 덮여 있단다. 아, 그게 그냥 완전히 엘도라도야. 꿈의 고향, 네. 꿈의 나라예요. 동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완전히 그 일확천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조선도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나라로 그 당시에는 서양 사람들한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은 그 왕이나 죽었을 때는 그냥 그 속에 금을 엄청나게 집어넣는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서 좀 그래서 그 예. 제너럴 셔먼호를 해적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네. 그 중에 그 영국 사람 이름이 호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금감식 전문가야. 또. 그러니까 예. 이놈이 왜 탔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해적이지. 걸 하러 온 거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해석이 그렇게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또. 그래서 이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조선군의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 나오는데. 저 보면 우리 선조들이 저거는 조금 전쟁사를 공부하면서 네.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네, 네. 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운 거는 애국심이 이렇게 많았을까? 자기네들이 이 나라가 없으면 나는 큰일 나 그런 거로 싸웠을까? 네. 그런 거는 좀 의문이에요. 저도 사실은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전에 저희가 뭐 삼정의 문란 이래가지고 양반들은 막 군대 그렇죠. 안 가고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하급 네. 정말 억울한 백성들이 그러니까요. 저렇게 열심히 싸운 건 도대체 뭘까 하는 네. 그 의문은 나오고 네.
6.25 때 한국군이 싸우는 거를 미군이 보고서 네. 이렇게 열심히 잘 싸우는 군대를 못 봤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네. 결론 내리기를 이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싸우는데 네. 그 왕이 이승만이라고. 아. 이승만이라는 왕의 충성을 바치는 신민이다 이거야. 6.25 자유시민이기보다도. 6.25 때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그러니까 그렇게 잘 싸우는 거가 어디냐 이거 타령도 안 하고 위험한 네, 데서. 네. 근데 지금 이 신미양요를 보면은 미군들이 기록을 남기는데 조선인이 너무나 잘 싸웠다는 거야. 그냥 앞에서 뭐 그러니까 총알이 없어지니까 흙으로 집어던지고 돌멩이 집어던지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군대는 본 적이 없다라는. 그 미군 장교들은 그때 전쟁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거든요. 남북 전쟁도 했고. 네. 그런데 그 조선군이 너무 잘 싸우는 장면을 보고서 그 기록이 서양에 다 남아 있어요. 영어로 된 네.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뭐 장교들이 저렇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때 예의가 맑아가지고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다 이렇게 뭐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 달라 그러면 닭도 잡아주고 네. 이렇게 부탁하는 걸 잘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적대적으로 나오질 않았다고. 근데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이제 적대적으로 셔먼 그때부터 이제 그 악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미국 해병대 650명이 왔고, 이제 해병대하고 해군 합쳐서 네. 와서 그리고 우리는 한 뭐 2,000명 정도로 싸웠는데, 뭐 저 이때 이것도 사실 제가 앞에서도 그 지금 청나라도 자기네들 정당방위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 거. 이것도 약간 비슷한 우리도 유사한 정당방위 한 거죠.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되게. 예. 근데 이제 미국 탐사대에게 200발의 포탄을 발사했더니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 네. 15분 동안. 네. 그러니까 그 발사 횟수 이런 거를 보면 대단한데 그 포가 너무 약해가지고 거의 미군한테 피해를 못 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초지진. 네. 우리 이런 초지진. 사진들이 그래도 미국은 다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이때부터. 저 미국이 찍은 사진이거든. 네. 초지진 우리 그 초지진 지금 잘 만들어 놨지. 거기 저 전쟁박물관 있어요. 그 초지진 가면은. 네. 뭐 미국군 한 5척 와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항상 하는 거가 먼저 포를 쏴가지고 네. 그냥 그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상륙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상륙을 할 때는 별로 이렇게 그 저항을 안 받아요. 이미 그러네요. 이미 몇 번 이미 빵빵 그냥, 쏘면은 그냥 다 그 알아서 바깥에서 대포를 쏴서 가니까. 예. 그 진지에 있던 병사들을 전부 그냥 진압을 한 거라. 괴멸시키고 그러고 상륙을 하는 거죠. 네. 그 저거 보면은 그 미국 해병대들 지금 그 저기 뭐 포 같은 거는 아마 조선군 포 그냥 남아 있는 거 뭐 이런 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덕진진도 뭐 이렇게 함락. 초지진, 덕진진 뭐 다 미국이 그 광성보 전투. 그러니까 네. 뭐 저거 이렇게 사진 보면은 좀 처절하잖아요, 여기죠. 예. 조선군들 다 이렇게 저건 포사격에 죽은 걸 거라. 이거 포사격 때문에 집도 다 무너지고. 이것도 이제 보면은 뭐 미군은 전사 3명에 부상 12명인데 네. 우리나라는 뭐 전사 243, 익사 100명, 포로 20명. 익사가 왜 나온지 아세요? 미군 기록에. 익사가 왜 나올까요? 그 병사들이 항복 안 하고 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항복할 바에는 그냥 항복할 때는 죽겠다 이거예요. 그냥 죽겠다. 근데 그 포로가 20명은 예. 물로 뛰어들어갈 정도도 안 되게 부상을 당한 사람들. 많이 심한 포로가 됐다는 부상으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군이 놀란 거예요. 조금 부상당한 사람은 포로가 되느니 죽게 돼서 물로 뛰어들어갔고 네. 그리고 완전히 부상당해서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 20명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그 조선군이 보인 불굴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좀 답답한 거가 관군들이 항상 엉겨서 의병이 나가서 싸우는 나라야. 이게 관군이 나라를 지켜야지 의병이 나라를 지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의병이 지킨 경우가 많아요. 임진왜란도 의병들이 그냥 열심히 그 나오잖아요. 그 승병 얘기 나오고. 관군은 뭐 했냐 이게 도대체. 근데 그 이후에도 전부 관군들은 완전히 바보야. 네. 아니 의용군이 싸워서 어떻게 돼?
관군이 싸워줘야지. 국군이 싸워야지. 네. 우리 민간인들이 아, 이거는 근데 참 그 요새도 왠지 전쟁 나면은 근데 뭔가 이제 지금은 애국 시민분들이 더 저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이건 드네요. 내가 그 아는 나보다도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네네. 육군사관학교 나온 선배인데 네. 몇 년 전에 자기가 눈 수술했대. 네. 왜냐니까 총 쏠라고. 아, 전쟁 나면 자기는 총 쏘러 나갈 거니. 전쟁 나면은 야, 70대 중반인데. 70 그래서 중반이신데요. 내가 우리 선배님 같은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지켜진다고 내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이게 지금 박사님 세대랑 저희가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군대 안 가고 싶어하는 그게 좀 크거든요. 이게 군대 가면 뭔가 좀 내 근데 인생의 마이너스고 우리 빼면은 때도 뺄수 있으면 군대는 좋고 뭐 이런 게 군대는 있어가지고. 가기 싫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하려고 노력은 안 했어요. 그 고민을 했지 고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야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을 할까. 네. 번면하다가 나는 대학원 졸업하고 장교로 가서 네, 40개월 근무했다고. 아, 총 근무 시간이 40개월인데 요새는 네. 뭐 우리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더라고 네. 보니까. 참 그런 게 진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이제 그래도 보면은. 나라는 지켜야죠. 예.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네. 김원모 교수라는 사람이 근대 한미 관계를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저분도 이제 한 80은 넘으셨을 거예요. 그분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단국대학 교수 쭉 하셨는데 그분 책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잘했고 이분이 네. 미국 가서 이제 자료도 많이 갖고 오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국가를 위해 그토록 장렬하게 싸운 국민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미국 장교가 쓴 거야. 얼마나 싸움을 그러니까 감동받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어재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강화도 수비 사령관이야. 그래갖고 숫자 이게 네. 장수할 때 그 숫자 깃발이 있는데 저 네. 깃발 엄청 커요. 아, 그 깃발을 내리고 그 강화도에 있는 네, 그리고 네. 미국이 성조기를 올려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참 저 깃발을 보통, 미국이 예. 이제 미국 해군이 그 해군 해병대 연합작전이니까 네. 저게 수라는 거든 수. 저거를 가져갔다는 그 거죠. 깃발이 얼마나 커요? 사람들 네. 키 크게 하고 보세요. 네. 근데 저거를 미국이 가져서 지금도 미국 소유인데 우리나라한테 영구 빌려줬어. 영구히.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은 미국 거고 네. 갖고 있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갖고 왔지. 근데 미국은 미국자를 보면 저 서 있는 사람들 계급하고 이름이 있어요. 전부 다 그냥 병사들이야. 2등병 뭐 1등병 그런 근데 이름까지 있는 거군요. 걔네들 이름까지 나와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대위인데 뭐 내 이름까지는 다 쓸 필요 없어서 안 썼는데 네, 네. 그만큼 역사에 대한 기록을 쟤네들은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거예요. 군사사적인 측면에서 봤고 저희가 간단하게 또 박사님께서 추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제너럴 셔먼호와 선교사적 측면에 대해서 선교사조사 그렇게 해서 짧게 이것도 내가 읽고서 감동받은 부분인데 얘기를 저 친구가 죽을 때 나이가 27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요. 토마스 선교사가.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저게 무슨 기독교 목사냐. 제국주의의 천병이지. 네.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뭔가 탈을 쓰고 선교사라는 탈을 쓰고 그런데 네. 저 사람은 23살 때 자기 부인이 아기 낳다가 북경에서 죽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마음이 참 우울한데 네.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네. 더 받아서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백령도에 잠입을 해가지고 한글을 배워요. 네. 그리고 중국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조선으로 올 기회를 찾는데 제너럴 쇼먼호라는 배가 마침 온다니까 지가 나도 따라가겠다고 내가 길도 안 나겠다고 해서 따라 탄 거라. 네. 그러니까 이제 길을 안내하겠다는 명분으로 따라 탔으니까 제국주의 천병이 되죠. 그런데 저 사람은 중국 성경책을 1000권 정도를 실은 거야 그 배에다가. 배에다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걸 논아주는 거예요. 내릴 때마다. 근데 네. 그
그 사건, 그 제너럴 셔먼 사건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네. 배가 불타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 열 몇 명이 막 다 뛰어내리는데 네. 저 사람은 그 성경책을 일단 강이 아닌데 막 집어 던져. 타지 않게끔. 타지 않게 막 집어 던지고 네. 그 자기가 한 권을 들고서 네. 물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기어 나왔는데 네. 잡혔어요. 네. 잡은 사람이 박준권이야. 네. 박준권이라는 조선의 무관이 잡혔는데 네. 그 역사를 보면은 그 토마스 목사가 박준권한테 박준권이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마지막으로 선물로 줄 테니까 이 책을 보라고 그랬더니 나는 그런 책은 안 받는다 네. 그러고서 죽인 거예요. 네. 죽였는데 박준권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여놓은 건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 선물로 주겠다는 책이 뭔지 한번 네. 읽어나 보자 하고서 갖고 왔다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또 장로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만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 준 그 책 읽고 감동받았는데 네. 저 책을 주웠던 어린아이가 12살짜리가 네. 또 다른 박영식이라는.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네. 이제 그 책을 주는 거라. 네. 근데 박영식이는 그 책을 읽지 않고 그걸 전부 다 벽에다가 그냥 그 벽지로 쓴 거예요. 근데 벽지로 쓴 거를 우연히 읽어보다가 또 신자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책을 줬던 그 12살짜리 소년이 네. 나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사요. 그래서 그걸 여관으로 쓰는 거야. 네. 네. 근데 그 사람도 그때 신자가 돼 있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마포 삼열이라는 미국 목사가 있어요. 네. 네. 모페트 목사라는. 네. 모페트 목사가 평양에 선교하러 왔다가 그 여관에 들려서 거기 여관의 벽을 전부 다 보고서? 성경으로 한 걸 보고서 네. 또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여관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괜찮은 교회가 되는데 그 맨 처음에는 널다리 교회라고 됐다가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네.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그 장대현 교회가 네. 그게 동양의 예루살렘이야. 음. 평양이. 그래갖고 기독교가 엄청 부흥을 하는데 1907년에 네.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이 거기서 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막 엄청나게 받은 거야. 네. 거기 사람들이. 처음에는 평양이 동방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군요. 예루살렘이지.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컸는데 네. 그게 바로 토마스 목사가 죽어가면서 그 성경책을 막 집어던졌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이름이 젊은 어린 12살짜리래. 12살짜리가 박영식이라는 그 별로 높지 않은 군인한테 줬는데 네. 박영식이가 그 신자가 됐고 그 박영식의 집을 그 어린 12살짜리가 나중에 어른이 네. 돼가지고 사가지고 여관으로 쓰는데 그 사람도 신자가 됐고 네. 그리고 그 여관에 선교하러 왔던 모페트 목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그 자리를 큰 교회를 만들었고 네. 그 큰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 네. 그 장대현 교회에 지금 뭐가 서 있다고요? 지금 이가 서 그런 있어. 김일성 동상이 어. 서 있는. 저 자리가 바로 안타까운 장대현 상황입니다. 교회인데 예. 그래서 저 자리에 다시 저 교회가 들어서는 거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음 통일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토마스 목사의 이야기로 보면은 그 제너럴 셔먼 사건은 완전히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이 되는 네.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 그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제국주의 천병이로 볼 거냐.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결국은 갖다 놓은 저 사람이 어쨌든 첫 번째 순교자거든. 네. 그 개신교로는 물론 이제 그 카톨릭은 순교자가 많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 토마스 프로테스탄트로서는 저 사람이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저 사람을 죽인 그 박춘권이라는 저 사람도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은 아닌데 네. 박춘권이 뭐 어떻게 찔러 죽였는지에 대해서도 이 설이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뭐 많군요. 목을 쳐 죽였다는 것도 네. 있고 심장을 찔렀다는 설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설도 있고 웃으면서 이 책을 받으라고 그랬고 기도를 했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저게 살려달라고 비는 거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더 정확히 다 알면 좋은데 그것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더라고. 내가 현재 우리 수준의 그 역사 연구 방법 가지고서는
어떤 거가 더 많은지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사로 봤을 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또 각도를 다르게서 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네. 그래서 참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박충건이가 참. 네, 제가 이 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야, 그 박충건이. 네. 근데 참 저도 이제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요 이제 다음 장인데 아까 그 얘기했던 소년이 최치량이라는 맞아. 사람이죠. 최치량. 이게 참 우연이면은 놀라운 일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 예, 거지. 그렇죠. 예. 참 진짜 이게 그렇죠. 저건 이제 그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네. 근데 이제 참 분석이 많아요. 내가 어느 그 기독교 대학에 학장하고 나랑 어디에 가서 같이 강연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하나님을 전달해 준 것까지는 좋은 일인데 조금 지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너럴 셔먼호에서 누구를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네. 그림이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그 다 자료로 보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저거 뒤져보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또 선교가 그렇죠. 아주 그게 씨앗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우리나라가 동양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가 세거든. 네, 그러니까요. 예. 국민의- 일본도 이런지가 않죠. 뭐 한국처럼.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 신자니까 어쨌든 네. 간에. 그래서 이거의 그 첫 번째 기점이 토마스 목사는 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관방이 온통 한문으로 쓴 성경책으로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그 거죠. 여관을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성경 한자 성경으로 도배된 걸 보고서 그거를 묻고 그 자리에 또 교회가 생기고 이게 진짜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 교회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 교회 그러니까 모델 작게 만든 거가 지금 서울 경기도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통일되면은 다시 평양으로 가는. 평양에 다시 그 건물을 지금 임시로 여기는 임시로 있는 네, 거야. 평양에다 다시 교회를 짓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네. 장대현 교회라는 저 큰 교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거에 아주 조그만 모델이 있어. 지금 우리 어디 경기도 어디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저도 이게 처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제 정치사, 전쟁사적 관점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치. 지금 좀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치.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더라고요. 저는 이쪽으로 한번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저거는 그 하늘의 미랄이 참 지금 엄청난 그 한국 기독교를 만드는 건데 또 저희가 어쨌든 지금 한국도 북한과 달리 이렇게 잘 살게 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결국은 기독교 입국론이 저 크다고 보거든요. 이승만 박사의 그 그렇죠. 4대 정책 대한민국 건국의 4대 정신 중에 하나가 기독교거든. 네. 그래서 또 그 기반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 병인양요, 신미양요는 이승만 박사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네. 신미양요 끝나고 4년 있다가 이승만 박사가 태어나지. 근데 벌써 저렇게 뭔가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렇죠. 역사 공부가 그냥 하면은
공부할 거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서 문제야. 저희 제클린님이 예, 예. 총신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거가? 얘기하시네요. 아, 그 건물이? 예, 예. 어. 뭐 그렇다는 거 같아요. 나는 뭐 그 예, 정도까지는 잘 몰라요. 예. 음. 네, 그래서 오늘 또 네, 지금 병인 양요 그리고 신미 양요까지 한번 군사사적 측면으로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 선교의 이야기까지 그럼, 그때 그럼. 일어났던 한번 또 그럼 봤습니다. 저렇게 연결될 줄이야지,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참 의미 있는 또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예. 박사님 어떻게 한마디 아, 오늘 뭐, 마무리 멘트 그 역사 하시나요? 공부를 예. 하면 할수록 예, 그러니까 궁금증이 풀리면 좋은데 궁금증이 더 생겨. 아, 그리고 공부할 게 더 생겼죠, 오늘, 솔직히. 네. 야, 이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그 제너럴 쇼먼호가 우리나라 그 기독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건이었구나는. 네. 그리고 이런 쪽은 사실 또 조명을 잘 안 안 하잖아요. 하죠. 거의 예. 안 하죠. 역사책에 네. 잘 안 나오는 얘기죠. 네. 저도 그래서 또 응. 새로운 사실을 응. 한 축으로 또 알게 되면서 나는 이거를 예. 그 토마스라는 목사를 비난하는 글을 읽고서 저 사람이 제국주의 천병이라는 거야. 네. 그런데 그 사람이 1,000권씩 들고 와서 이걸 집어던지고 그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 이런 걸 좀 살펴보다가 네. 내가 이게 기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구나 하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한번 저 나중에 네. 그 토마스 목사 전기 같은 거 어디 발견할 수 있으면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뭐 아주 젊은 사람인데 27밖에 안 됐는데 칼 맞아 죽었거든. 네. 그것도 그 죽인 사람이 내가 착한 사람을 죽인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웃으면서 준 그 성경을 그걸 또 갖고 와서 봤단 보고서 말이야. 이제 예. 그 사람은 그때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일가 친척이 또 네. 이걸 한글로 번역하는데 기여를 해요. 음. 그 한문 성경을 네. 그 한글로 만드는데 어. 이 누구라는 사람이 하여간 그 전부 다 네. 거기서 다 파생되는 얘기들이야. 그러네요. 예. 그 참 저는 그런 측면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미국이 뭐 제국주의의 뭐 어떤 사실은 사람이 그 배에 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열 몇 명, 예. 흑인 노예까지 해서 열 몇 명. 그러니까요. 청나라 사람들, 네. 덴마크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신미 양요 때도 그렇고 어쨌든 그 온 사람들의 각자의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한참 오다가 예. 중국 사람들은 무섭다고 다 내려서 도망가겠다고 그랬어요. 더 올라가면 다 죽을 것 같다고. 근데 그거야 뭐 우리가 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그 배에 냉장고도 없을 텐데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 뭐 한참 와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 다 콜럼버스가 갈 때는 밤에만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밤에만 밥을 먹었을까요? 다 썩어서 구더기가 드글드글해서 낮에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해야지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본 상태로 안 보여야지. 먹어야지. 그러니까 돼가지고. 우리는 그거 잘 모르지만은 네.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건 정말 피나는 이야기구나는. 네, 그래서 또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그 전의 편들도 복습을 하시면서 쭉 이 흐름을 익히면은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수고해주신 박사님께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아이고, 드리며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신 네, 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